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격으로 만나는 한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원격 수업 계획상으로 우리 교과서 20쪽에 있는 제2과 한문이 궁금하다를 배워야 하는데 교과서를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2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한자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한문 문법을 익히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일입니다. 선생님 마음도 무거워요. 그래서 이과 수업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하지 않고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내용, 한자와 한문이라는 용어,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이름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과 뒷부분에 보면 교과서 17쪽에 한자 사전 찾는 방법, 사전 찾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 중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휴대폰으로 사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골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자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오늘은 4월 이거는 이제 1학년 5반 기준이어서 17일 1교시인데 오늘 이 수업은 여러분 한문 수업 두 번째 시간이죠. 아무튼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을 보면 학습지를 먼저 다운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PDF 파일로 그리고 한글 파일, PDF 파일 두 가지로 올려져 있으니까 제가 편한 걸로 다운받고 출력이 가능한 학생은 출력하면 되고 출력이 힘든 학생은 지금 수업할 때 필기가 어느 지점에 필기되는지를 잘 보고 깨끗한 빈 종이에다가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필기한 내용들은 나중에 계약하고 등교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계약해서 그때 한번 검토한 다음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형식이 없는 빈종이의 필기에 보는 습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 내용이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내용만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필기하든 상관이 없고 또 그렇게 필기하는 습관이 여러분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차츰 그 규칙이 만들어져서 자기만의 필기법 같은 것들이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뭔가를 받아 적거나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틀이 다 짜여져 있는 학습지에 빈칸 채우기 하면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왜 여기에 이걸 적어야 하는지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이걸 적는지를 내가 결정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학원이나 어디서든 계속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 나만의 공부법이나 정리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으니까 학습지 출력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빈종이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학습지 다운받았으면 2과에 있는 영상 강의를 보면 되는데 1강을 선생님이 16일 목요일날 해보니까 영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버퍼링이 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밤마다 몇 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올리겠지만 혹시 강의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네이버 과제 카페에 들어가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별도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거, 필기할 걸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거는 PDF 파일로 변환한 겁니다. 한글 파일을. 자, 제목에 2020 원격 수업 한문 2차 시, 그 다음에 날짜 요일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반번호, 이름, 성명 모두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한자와 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습니까? 이게 궁금할 때. 한자, 한문으로 뭐냐?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이 궁금할 때, 우리 학교 이름은 한자로 뭐야? 한번 적어볼까요? 한자로 뭐야?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라고 묻습니까? 한문으로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죠.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저게 어느 하나가 맞다, 안 맞다를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차이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학교 이름부터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올려 볼게요. 자,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은 함지죠, 함지. 자, 함지 고등학교인데 왜 함지 고등학교가 됐느냐? 한자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함자는 상자, 담아두는,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 상자 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지초. 지초 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상자 지초. 상자라고 해도 되고, 다시 상자라고 해도 되고, 뭐 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튼 물건을 담아두는, 물건을 지칭하는 말이죠. 지초는 향기가 매우 아름답고 좋다는, 향기롭다는 풀, 난초와 같은 그 류의 풀을 얘기합니다. 매우 귀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정했을까요? 우리 학교는. 자, 학교 주변을 살펴보면 산이 있죠. 이 산 이름이 뭡니까? 네, 산 이름이 함지산이죠. 함지산이 옆에 있으니 함지산의 정기를 받아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지 고등학교 이렇게 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도 공립 학교들은 지명을 많이 따죠. 그래서 칠곡에도 보면 칠곡에 지명을 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보면 함지산이 있는데 함지산은 그러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자, 함지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지산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 한자가 나와 있죠. 자, 한자가 나와 있고 함지산,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 조야동 북쪽인 노곡동에 위치한 산이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급경사를 이룬다. 정상부는 평탄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됐나요?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함지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부분 줄을 꺼 보겠습니다. 산 정부가, 이 산 정부라는 말은 정상 부분 이 말입니다. 뭉툭하고 평평해 함지를 엎어 놓은 것 같다. 여기서 함지를 엎어 놓았다고 했죠. 하여 함지산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다른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지의 모양을 닮아서 함지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함지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함지. 자, 지금 그림이 보이고 글자가 있는데 설명이 있습니다. 자, 함지는 큰 나무를 쪼개어 안을 파내어 만든 그릇. 자, 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약간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함지는 나무를 깎고 파내어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음식이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여러 용도로 쓰인다. 자, 그러면 위에 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 함지의 모양을 보면 만약에 뒤집어 보면 윗부분이 평평해지겠죠. 그럼 아까 함지산의 정상부가 평평한 함지를 엎어 놓은 것과 같이 평평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함지산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 가보니까 정상 부분이 평평한 곳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지의 모양을 본떠서 함지산이라고 한 건데, 자, 문제는 뭐죠?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 봅시다. 자, 함지의 모양을 본떠야 되는데 실제로는 함지의 모양을 본떴다면 이 학교 이름이 이런 함지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상자 함자에 지초지자를 썼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랑 뜻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과거에 특히 일제강점기에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겁니다. 재편하는데 일본어로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순수한 우리 말로 되어 있는 물건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쓰고 한자로 쓰면 일본도 한자를 다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읽고 쓰는데 편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순수한 우리나라 말 함지라는 그 물건에서 함지였는데 그냥 함이라는 발음의 한자 하나를 그냥 이걸 쓰자. 지라는 발음의 한자 이걸 그냥 쓰자 해서 함지산 이렇게 한자로 바꾸고 읽을 때는 자기들 일본어 읽는 방식으로 읽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원래 의미는 잘 모르고 상자와 지초 이런 의미의 좀 엉뚱한 그런 의미로 함지산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학교 이름을 본땄으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원래의 의미로 되돌리는 작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함지고 그러면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보석상자라는 말을 같이 많이 씁니다. 함지고 보석상자. 자, 그럼 이 보석상자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상자가 담는 거니까 상자가 담는 거죠. 함이 담는 것이고 상자고 지초는 매우 귀한 풀이죠. 그래서 귀한 풀이 원래는 풀이지만 이거를 매우 귀한 거니까 보물, 보석 이렇게 의미를 조금 바꿔준 겁니다. 귀하다. 보물과 보석 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 보물과 보석 같은 것을 담는 상자죠. 상자니까 우리 함지고 할 때 이 함지라는 이름을 보석상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보면 뭐가 보석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입니까? 아니죠. 학생입니다. 그래서 함지고에 이 보물과 같은 귀한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학교다. 그래서 보석상자라고 하자. 그래서 행사할 때도 용어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습 플래너 다이어리에도 보면
한 보석 상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학교는 지초와 같이 귀한 풀을 담는 상자, 곧 여러분은 보석이 되겠고, 그런 보석을 담는 상자와 같다라고 해서 학교 이름이 함지, 물론 함지산에서 땄지만 원래의 함지보다는 지금 한자의 의미를 살려서 함지는 보석 상자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어떤 유래가 있는지는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원래 유래도 알면 좋겠고, 선생님이 함지산 정상부가 함지를 엎어놓은 것과 같다 평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걸 한자의 의미를 살려서 보석 상자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자, 이거는 지울게요. 필기 못한 학생은 얼른 적어주세요. 영상을 정지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함지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 뭐라고 했었죠? 한자냐 한문이냐 그 얘기를 했었죠. 한자 한문.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봐주세요. 다시 한자와 한문입니다. 그러면 한자는 뭐고 한문은 뭐길래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한자와 한문은 구분해서 써야 한다입니다. 구분해서 써야 되는 한자 한문을 잘 모르고 뭐 한자라고 해야 할 때 한문이라고 말한다든지, 또 반대로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죠. 잘못 말하는 것은 고치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50쪽을 한번 볼게요. 한자 한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150쪽. 자, 150쪽을 좀 키워볼까요? 화면을. 자, 이렇게 보면 이게 150쪽인데 자, 여기 보면 글이 계속 길게 이어지죠? 계속 한 글입니다. 맹자라는 사람이 쓴 글을 지금 소개해 놓은 겁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길게 이어지고 있죠. 이런 문장을 보고 여러분 한자라고 해야 됩니까? 한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 다음 이런 교과서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보면 42쪽이죠. 42쪽 5과입니다. 5과는 보면 속담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속담은 대부분 약간 문장이죠. 하지만 말이 길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8글자나 뭐 10글자, 12글자 정도의 짧은 글들, 맨 앞에는 5글자 정도네요. 자, 요런 글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한자입니까? 한문입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교과서 30쪽에 있는 제 3과입니다. 3과. 3과에 보면 2글자, 3글자로 된 짧은 성어라고 되어 있고, 압권, 단장, 백미, 뭐 귀감, 부록, 뭐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자, 2글자 단어들인데 한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한문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자, 다 글의 길이가 다른 것은 여러분 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필기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학습지에. 자, 한자는 그러면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자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 있죠. 한자는 뭐냐면 한자 하나 개별적인 한자. 자, 한자 하나, 또 한자. 이렇게 쭉쭉쭉 개별적인 낱글자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한자라고 합니다. 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할 때는 한자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한자와 한자가 만났죠?
자, 한자와 한자가 만나 단어가 됐습니다. 뭐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단어가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자어라고 합니다. 적고 있습니까? 한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글자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150쪽 교과서처럼. 그럼 이건 뭡니까? 한자 단독은 될 수 없고 한자와 한자가 만나 최소 두 글자 이런 식으로 이거나 아니면 한자와 한자어가 만나는 거죠. 자, 비슷한 말을 계속 쓰니까 힘들죠? 자, 적어보세요. 한자와 한자 만나서 문장이 되거나, 자, 이거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한자와 한자어가 만나서 문장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걸 한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 자, 그러면 처음에는 한자가 뭐냐, 한문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자어라는 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한자, 한자어, 한문.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한문 교육과정에 보면 한자, 한자어, 한문 교육을 구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교 이름 물었던 거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학교 이름이 한자로 뭐예요가 맞을까요? 한문으로 뭐예요가 맞을까요? 자, 그러면 아니면 흔히 이런 일이 있죠. 보통 집에서 이제 선생님 집에서 여러분 이름의 한자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물었습니까? 엄마한테 엄마 내 이름 한자로 뭐예요? 라고 물었던 학생도 있고 지금까지 또 어떤 학생은 엄마 내 이름 한문으로 뭐예요? 이렇게 물었던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었든지 간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뭘 묻는지 아시니까 답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답을.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용어의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름을 예로 들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 내 이름 한자로 뭐예요? 라고 물었으면 뭘 물은 겁니까? 이름의 한 글자 한 글자의 음과 뜻을 물었다. 소리와 뜻, 음과 의를 물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풀이했을 때 뭐냐는 말입니다. 만약 한문으로 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네 이름은 무슨 자 무슨 자란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거죠. 묻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답하는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이름을 문장이라고 보면 내 이름의 속뜻이 뭐냐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 이걸 만약에 묻고 싶다. 한자 하나하나의 뜻이 아니고 그걸 묻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뭐예요 보다는 헷갈리니까 엄마 제 이름 한문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라고 하면 한자를 묻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 그러면 너의 이름은 늘 사랑스럽고 정성이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란다. 뭐 선생님 집에 자녀들 예를 들면 넌 참 은혜가 많고 그 다음에 되게 고상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단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풀이를 하게 되면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기한 데 보면 문장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한자와 한자죠. 두 글자만으로도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면 한자와 한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개별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한자 그죠? 그 다음에 한자와 한자가 만나서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졌다. 뭐 학교, 교실 이런 단어 다 마찬가지. 이런 거는 다 한자어. 그 다음에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한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한 건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자 찾는 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필기인식기로 한자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찾고자 하는 한자가 여러분 필기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한자 이 한자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한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필기는 지우고 네이버 사전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필기인식기라고 있습니다. 필기인식기. 필기인식기에 여기 보면 한자 필기인식기라고 되어 있고 마우스로 한자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지금 전자책판을 바로 손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휴대폰이면 손으로 써도 되고 만약에 컴퓨터고 화면 터치가 안 된다면 마우스로 해야 되고 하여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찾으려고 했던 한자 한번 써봅시다. 하나. 자, 지금 획을 하나만 썼는데 벌써 오른쪽에 보면 한자를 막 검색해, 지금 한자를 검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썼는 것만으로, 이 정보만으로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한자가 무엇일 것이다. 얘가 예측하는 거죠. 일종의 인공지능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보여줘요. 만약에 한획 썼는데 바로 나왔다. 예를 들어 8팔자가 나왔다. 그럼 8팔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8팔자를 이렇게 검색해 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써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한자 학습지 하나 또 검색되죠. 아까랑 또 다르죠. 쓴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자, 또 많은 한자가 나오죠. 셋. 자,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죠. 찾고자 하는 한자가 넷. 어떻습니까? 나왔습니까? 자, 맨 위에 보면 왼쪽 맨 위에 흰백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자를 지금 찾고 있죠. 이미 찾았으니까 이 한자를 누르면 되는데 끝까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가장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이 따라 나오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클릭하면 흰백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 네이버 사전이 좋은 게 뭐냐면 흰백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사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흰백자를 또 클릭 한번 해서 들어가면 진짜 흰백자의 자세한 내용을 다 보여줍니다. 흰백자에 보면 희다, 깨끗하다, 분명하다, 밝다, 아뢰다 이런 뜻을 많이 씁니다. 자, 뜻이 너무 많아서 한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 사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식이죠. 영어도 아무리 쉬운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문장에서 몇 번째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력의 핵심, 뭐 핵심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왔기 때문에 특히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중학교 때까지 분명히 알던 단어인데 고등학교 와서는 더 많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단어의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엉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점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알던 한자도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3번, 4번의 뜻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기인식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방금 익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4개 한자 자, 여기 5개 한자 중에 2글자가 한 단어고 3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지금 성어 2개가 5글자로 2글자, 3글자 2개 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개 한자까지 모두 찾아 기록한 다음에 학습지 검사는 나중에 등교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면 바로 한자 사전 필기 인식기 이용해서 나머지 4개 한자도 모두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한자는 뭐였죠?
첫 번째 한자는 흰백자였죠. 흰백, 밝다, 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4개도 모두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모든 한문 수업에 사용하는 학습지와 필기한 것은 등교 후에 확인할 예정이니 잘 보관하고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안녕.